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개발단지가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직접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할 예정인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는 첨단 3지구 안에 아파트 3,800여 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행 개발을 통해 민간 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8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익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로 진행돼 원주민으로부터 토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가 용이해 수익률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내세워서 수익민한테는 헐값에 뺏어가고 그거는 전부 다 개발 이익 그리고 분양 이익으로 자기네 기득권 세력만 지금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현재 성남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자기 땅에 대한 그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그 주민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사업 추진의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62개 항목에 대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추가 안정장치 등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법적인 제도도 없어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도하게 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뭔가 민간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도 지금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에선 앞으로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산정지구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발업자의 초과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목숨을 걸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당시 확성기를 들고 도와달라, 살려달라며 외쳤던 학생 중 한 명이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5.18 단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광주의 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 무릎을 꿇은 한 미얀마 학생이 한국어로 크게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밤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 갔다가 확성기까지 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이후 군경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기까지 했던 이 대학생.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입국해 앞으로는 소연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광주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오고 싶었던 한국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어를 더 배우고 우리나라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소연 씨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부터 등록금 등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측과 5.18 단체 그리고 지자체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소연 씨는 내년 3월에는 정식으로 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 학생이 어렵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특히 강주라는 곳에 와서 또 강주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5.18 단체는 향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앞서는 아시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좀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광주에 이제 들어오게 된 학생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돕는 게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도움 중에 아주 큰 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시작된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은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73주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6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기념일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묵념 사이렌과 함께 여순 사건 73주기 합동 위령제와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첫 추념 행사, 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념식입니다. 이 교회에 한 사람도, 한 유가족도 빠짐없이 신고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으로 추념사를 보낸 김부겸 국무총리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흘려보낼 수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합동 위령제에는 새로운 민주정부 4기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보지 말고 이 지역의 각 지역에 조사요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직권조사가 내려지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전라남도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올해 말 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병상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75%까지 올라갔던 병상 가동률이 현재는 19%로 낮아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어제는 확진자가 3명으로 100여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오늘은 유증상 검사자 3명과 타 지역 관련 2명 등 5명이 추가됐고 이 가운데 중학생 1명이 포함돼 있어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7번째 신생구단 광주 AI-페퍼스가 창단 첫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차적인 목표는 5승이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현재 경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첫 시즌 첫 경기, 첫 승리를 목표로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는 광주 페퍼 스타디움입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5위였던 KGC 인삼공사를 맞은 AI 페퍼스는 엘리자벳 바르가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마지막으로 1세트 9점 차라는 비교적 큰 점수 차로 세트를 따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초반부터 매서운 스파이크와 블로킹 그리고 집중력 있는 리시브로 기선을 제압했고 현재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에서 이적한 주장 레프트 이한비 선수를 필두로 하는 AI 페퍼스 선수단은 지난달 30일 창단해 여자부 7번째 구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독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 4강을 이끈 김형실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V리그 여자부에서의 신생구단은 IBK 기업은행이 창단한 이후 10년 만인데요. 평균 연령 21살이 안 되는 젊은 팀 AI 페퍼스는 빠르고 조직적인 플레이로 총 36경기로 이루어진 이번 V리그에서 막내의 패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막 첫 경기를 앞두고는 입장객 전원에게 선수 사인이 적힌 배구공을 나눠주는 등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정원의 20%를 제한한 600석만 개방됐습니다. 이번 시즌 1차 목표가 5승인 AI 페퍼스. 빠르고 강하고 똑똑하게라는 팀 슬로건에 맞게 여자 배구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페퍼 스타디움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대 청소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고 노동자 10명당 1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한 국립대 청소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에서 발생한 산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청소노동자 수가 2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꼴로 산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전남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114곳 가운데 소화기가 구비된 곳이 12곳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라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는 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별로 경고와 금지 명령,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가능한 행정처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 사람들도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두환을 칭찬할 호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윤 후보가 부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호남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망발이라고 규정하고 광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예정돼 방역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내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기로 했고 여기에는 조합원 2~3천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만 집회가 허용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체증을 거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경력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안산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3관왕을 차지했고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하는 등 배드민턴 저변 확대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대책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습니다. 적재물을 싣고 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구조물 일부가 무너진 광주 수창6교가 긴급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49년 만에 철거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유동사거리에서 금남로 5가 교차로까지 6교 인근 도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수창6교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1972년 완공된 광주 수창6교는 어제 오전 65살 A씨가 몰던 2톤 크레인 화물차와 충돌해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고 교량 내부에 균열이 발생해 철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베이커리 카페가 광주 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임대보증금과 장비비를 지원하고 하이트 진로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광주 동구 지역 자활센터 소속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또 사업체에 참여한 청년들이 제빵과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뒤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이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잠수 작업 중 숨진 여수 특성화고
홍정훈 학생 사건과 관련해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